그러나 일본이 여기를 점령했다는 건 당대 문화 수준을 비교해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먹여는 좋겠지. 그러나 여기다가 무슨 미만화부를 설치했다? That's nonsense.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여기 가서 내가 부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 고대 문화로 가면은 이런 재미난 문제가 많은데, 옛날에 그 고대 문명에서 말이죠. 고대 문명에서 가장 교통수단으로서 잘 쓰인 대표적인 두 개가 뭐냐면은, 하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고, 하나는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라는 것을 잘 옛날에는 이게 소위, 말이라는 건 뭐겠어요? 육로죠, 육로. 육로고, 배라는 건 수로예요. 옛날에도, 지금은 고속도로를 깔지만, 옛날에는 강을 만나면 뭐야? 그 강이 고속도로예요. 옛날엔 육로 개척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 그 물이라는 건 잘 그냥 터져 있어. 그러니까 물줄기를 따라서 비약적으로 빨리 갈 수 있죠. 방대한 수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수로가 그게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로로 다니면 더 어려운 것 같지만 옛날에는 훨씬 육로보다 수로 개척이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대 문명을 이해할 적에 이 수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데, 광개토대왕이 쳐들어올 적에도 뭐냐면은 육로로 올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수로로 여기까지 다 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수로가 활발했어요. 수로의 활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 말과 배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것이 인류 문명의 고대 문명의 가장 인교안의 교통수단의 대표적인 건데, 이 말과 배라는 건 아주 매우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건 내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해. 이런 거는 어려운 일. 근데 보세요.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위에서 말에서 이렇게 타지. 타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힘을지. 그러니까 말은 뭐야? 이건 최소한 생명이지. 배는 생명의 생명체 아니야. 아니죠. 배는 바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길들여 가지고 이렇게 타면서 어떻게 돼?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타서 가고 싶은 대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알겠어? 말이라는 거 이해가 가? 그러니까 말은 탄다. 탄다는데 일본말로 노루야. 노루. 타. 그런데 배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항해사라고 해도 풍랑을 만나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반드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쉴 수 있다는 마음대로 정박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바다에 뜨면 말이야.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말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일본말은 노세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은 배에 태워지는 거야. 어떤 의미로 뭐냐면은 굉장히 그 말을 타고 사는 이 사람들의 인식 구조는 나는 수직적이라고 생각해요. 수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이게 수평적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항상 몰아가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있어. 그러나 배라는 것은 자기가 항해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막막해, 때때로. 알겠어? 자연의 흐르는 대로 맡겨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배의 특징은 나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이다 그렇게 말해. 배는 혼돈의 문화야. 혼돈의 문화란 말이야.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질서의 문화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내가 도가 철학도 노자도 강의했고 공자도 강의하는데 공자는 배의 문화에 속하겠어? 말의 문화에 속하겠어?
말쪽으로 생각하기 쉽게 되겠죠. 유교는 말의 문화 쪽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가는 어떻게 돼요? 배의 문화에 속해요. 도가 철학은 어떤 면에서 배의 문화에 속한다. 혼돈을 중시하고 질서보다는 혼돈에 대한 중시가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우리의 감관을 가지고 다 파악할 수 없는 세계가 혼돈이고, 이 혼돈의 상징이 옛날에 계신 바다예요. 바다. 옛날 사람들에서 바다라는 게 혼돈의 세계라고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다로 나간다. 그런 것은 아주 희망찬 것 같지만은, 희망찬 그 옛날 사람들은 바다로 간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것은 미지의 세계고, 그렇지만은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광막한 그 무엇이 있다고 말이에요. 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무한한 묘한 감정을 가졌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말이죠. 이걸 하지만은, 그래서 이 말과 배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쭉 내가 그 표를 만들어 놨는데, 말과 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결국은, 이거 봐. 여러분들 그 일본 사람들 스모 알지? 스모. 스모.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 이거 부산 학생들이니까 스모도 많이 볼 거야. 근데 스모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이 일본의 스모하고 우리나라 씨름하고는 상당히 구조가 달라요. 보세요. 일본의 스모라는 걸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갓발을 잡고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삿발을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이긴 거지. 근데 일본의 스모라는 건 뭐야? 바깥으로 이게 밀어내면 되잖아. 그리고 걔들은 이렇게 해다가 뭐를 뿌리냐, 이렇게 소금을 뿌리죠. 자, 소금의 이미지가 바다에 더 가까워요, 말에 더 가까워요? 일본의 스모는 기본적으로 배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배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면 죽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씨름은 넘어뜨리니까 이건 육지에서 하는 거예요. 말을 타면서 거꾸로 튀는 거야, 남을. 에? 그러니까 그게 벌써 다르죠. 거기선 이 소금을 이렇게 쭉쭉 뿌리면서 하고. 그거 생각해봐. 일본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해? 이렇게 쫙 이 에도 시대 때문에 깎았죠. 그리고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는 머리를 깎는 데가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자, 보세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은 바다에서 사면 풍랑이 작고 바람이 작고 이러니까는 뭐냐면 머리카락이 있다는 게 이게 귀찮아. 그래서 배의 문화에서는 머리를 짧게 단발이 특징입니다. 단발이. 그런데 이쪽 말의 문화는 뭐야? 머리가 길러야 투구를 쓰지. 여기 깎은 머리에다가 쓰면 이거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는 항상 머리를 길게 해. 장발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귀찮으니까 나중에 상투하거나 이러지만 이 머리를 깎지는 않죠. 우리는 상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의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도 말이지. 음식도 물고기를 그러니까 사카나를 먹는다는 건 뭐에 가까워요? 그건 당연히 배의 문화죠. 그리고 뭐야? 쌀은 어디에 속하겠어? 쌀은 이것은 도자기라는 것은